안녕하세요. CN드림입니다. 대중음악계에 유명 아티스트들 많잖아요. 밴드에서 활동하면서 이름을 날린 인물들도 무지 많고요. 이런 슈퍼스타들이 잠시 모여 만든 프로젝트 밴드들이 여럿 있는데 이들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슈퍼밴드라 칭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슈퍼밴드들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보죠. 일시적으로 모였다고는 하지만 계속 성공을 이어나갔다면 밴드의 생명이 좀 더 유지되었을 텐데 아무리 날고 뛰는 인물들이 모였어도 한두 장의 음반만 성공하고 시들해지는 게 대부분이었기에 영속성은 별로 없었어요. 실제 위대한 아티스트와 밴드들조차도 전성기라고 해도 대부분 3장 이상 음반으로 가득히는 참 힘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프로젝트 밴드라도 영속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죠. 게다가 또 명망 있는 인물들이 모이다 보니 기대감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판매량으로 또 절대 만족할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처럼 위대한 프로젝트 밴드들이 내놓은 한두 장의 음반이라도 명곡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장할 가치가 충분하죠. 우선 하드락 헤비메탈 슈퍼밴드부터 살펴볼까요? 우선 댐 양키스입니다. 1990년 셀프 타이틀 음반을 내놓아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92년도에 나온 Don't Tread 음반은 전작에 비해 성공을 못하다 보니 더 이상의 음반은 내지 않았어요. 1집에는 High Enough, Bad Reputation, Coming of Age, Damn Yankees, Come Again 등등 수록곡 10곡 모두가 히트곡 메들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단했죠. 멤버 살펴볼게요. 기타와 보컬에는 테드 누전트 밴드의 리더인 테드 누전트가, 또 기타와 보컬에는 스틱스 밴드의 터미 셔, 그리고 베이스와 보컬에는 나이트 레인저의 잭 블레이드, 드럼엔 마이클 칼테론이 참여했어요. 당시 이 음악들은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으나 멤버들 자체는 한국에서는 크게 알려지진 않았죠. 특히 테드 누전트나 나이트 레인저 이 밴드들은 상당히 미국적인 음악을 하던 밴드라서 한국인들에겐 좀 생소했죠. 드럼 스틱을 잡은 마이클은 당시 크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인데 반해 나머지 3명의 명성은 정말 대단했고 그 음악성과 재능이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라 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 락 팬들에겐 큰 뉴스거리였죠. 두 번째로는 HSAS예요. 1984년 단 한 장의 음반만 내놓고 없어졌죠. 이 음반은 당시 한국에서도 라이센스로 발매가 되어 저도 구입해서 아주 즐겨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특히 여기에 수록된 곡 White Shade of Pale이 백미인데요. 프로콜 하럼이 원작이고 이후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했으나 저는 원작보다도 이 곡을 무지 더 좋아해요. 멤버 살펴볼게요. 우선 세미 헤이거입니다. 몬트로스에서 기타와 보컬을 맡았었고 자신의 밴드 세미 헤이거를 이끌다가 이 음반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벤 헤일런 밴드에 참여해 10년간 보컬과 기타를 맡으며 자신의 명성을 한껏 드높였죠. 기타에는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락밴드 저니에서 활동하며 이 밴드의 성공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던 기타리스트 닐 쇼니 참여했고요. 드러머 마이클 슈리브는 산타나 밴드에서 활동을 주로 했고요. 일본 음악인 스토무 야마시타의 음반에도 참여해 이름을 또 날렸고요. 베이스의 케니 아론스는 세션맨으로 활동하며 밥 딜런, 릭 달린저, 빌리 아이돌, 조한 제트, 빌리 스콰이어 그리고 홀 앤 오치 등에 참여하면서 실력을 입증한 인물이죠. 이들이 내놓은 유일한 음반인 Through the Fire는 총 9곡이 수록됐는데요. White Shade of Pale 한 곡 빼고 나머지 8곡은 세미 헤이거와 닐 쇼니 작사 작곡을 했어요. 특이점으로는 스튜디오 음반과 라이브 음반의 중간을 택했다는 건데요. 그래서 들으면 분명히 라이브 분위기인데 관객들의 함성은 모두 빠져 있어요. LA 인근의 웨스트우드 모바일 경기장에서 관객들 없이 녹음을 해서 이러한 효과를 얻었죠. 이제 소프트 락 밴드로 넘어가죠. 일단 멤버 구성으로 볼 때 가장 최고로 할 수 있는 트래블링 윌버리스예요. 1988년 조직됐고요. 멤버들 살펴보죠.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밥 딜란이 있고요. 비틀즈의 조지 해리슨,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던 밴드 일렉트릭 라이트 오케스트라의 리더 제프 린, 그리고 프리티 워먼 노래의 주인공 로이 오비슨이 있고요. 또 실력파 락커 탐 패티까지 참여해서 이름만으로도 전 세계 락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었죠. 88년도 1집 그리고 90년도 2집을 끝으로 밴드의 생명은 다했지만요.
이때 발표된 곡들 중 Handle with Care, End of the Line, Runaway, Not Alone Anymore 등이 크게 히트를 쳤죠. 저는 학창 시절부터 탐 패티 밴드 음악을 좋아해서 특히 이 슈퍼밴드의 등장이 반가웠는데요. 미국의 원주민 출신으로 음악인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탐 패티는 27년 10월에 향년 66세로 세상을 좀 일찍 떠나서 락계의 슬픔을 안겨주었죠. 다음 밴드는 에이샤입니다. 일단 밴드 이름 자체가 아시아라서 한국인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죠. 멤버들 구성은 트래블링 윌버리스보다 더 화려하면 화려했지 그보다 못하지 않아요. 킹 크림슨, 유라이어 힙에 있었던 존 웨튼, 예스와 머글스에 있었던 제프 다운스, 예스의 스티브 하우, 그리고 에머슨 레이켄 파머의 칼 파머까지 이들이 있었던 밴드들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게 만드는 초호합한 프로젝트였죠. 1982년 동명 타이틀 앨범을 내면서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죠. 12장을 더 발표했고요. 3, 4집에서는 스티브 하우가 빠지고 5집부터는 제프 다운스만 남게 되면서 슈퍼밴드 아시아는 제프의 개인 밴드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까지 총 13장을 발표한 그 끈기는 대단해 보입니다. 82년도 1집에 수록된 Hit of the Moment 그리고 Only Time Will Tell은 정말 세상에 큰 충격을 전해주었죠.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무지무지 세련되고 근사하고 멋지게 만들 수 있을까 말이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노래 가사를 구해 따라 부르던 기억 지금도 생생합니다. 2집 알파에서는 The Smile Has Left You가 약간의 인기를 끌었고요. 이 영상을 만들면서 궁금해서요. 3집, 4집, 5집 등을 쭉 들어보았는데요. 대중성은 크게 떨어지지만 1집에서 보였던 그 실험 정신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죠. 알 쿠퍼와 마이클 브룸필드, 스티븐 스틸스가 모여 만든 슈퍼 세션이에요. 1968년도 발표된 음반이고요. Man's Temptation, Albert Shuffle, Blues for Nothing, Season of the Witch까지 주옥 같은 곡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밴드들도 무지 화려한데요. 알 쿠퍼는 건반 주자로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에서 연주한 게 가장 유명하죠. 이후 롤링 스톤스, 리타 클루이지, 그리고 Blood, Sweat and Tears 등에서 활동하며 건반계의 최고 주자로 이름을 크게 떨쳤죠. 마이클 브룸필드는 기타리스트고요. 알 쿠퍼하고 같이 밥 딜런의 Like a Rolling Stone 노래에서 연주했죠. 1965년 7월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서 밥 딜런이 Like a Rolling Stone을 부를 때 통기타가 아닌 전자기타가 등장해 엄청난 야유를 받았죠. 이때 전자기타를 연주한 이가 바로 마이클 브룸필드였어요. 당시 야유를 받았지만 지금은 선구적인 행동으로 또 추앙받고 있죠. 스티븐 스틸즈는 버팔로 스프링필드에서 활동했고요. 이후 크리스 스틸즈 앤 내쉬 영의 멤버로 명성을 날린 인물이죠. 여기 이름 끝에 있는 영은 캐나다 출신의 영웅 닐 영을 말하죠. 이 음반의 특징은 3명이 모두 전 곡을 참여한 건 아니고요. 알 쿠퍼와 마이클 브룸필드가 연주한 곡이 5개, 그리고 A면에 또 알 쿠퍼와 스티브 스틸즈가 연주한 4곡이 B면에 실려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제프 백, 팀 보가트, 카마인 어피스가 뭉쳐 만든 73년도작 음반 백, 보가트 앤 어피스예요. 제프 백은 야즈버드 출신으로 에릭 클랩톤과 지미 페이지와 더불어 세계 3대 기타리스트로 손꼽힐 정도로 락계의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베이스 연주자 팀 보거트는 바닐라 퍼치 밴드에서 활동하며 또 실력을 인정받았었고요. 드럼 연주자 카마인 어피스도 바닐라 퍼치에서 있었어요. 이후 로드 스튜어트, 킹 코브라, 블루머더 밴드에서 활동하며 락 음악계의 실력파 드러머로 명성을 날렸던 인물이죠. 여기서는 스위스 오랜드와 스티비 원더의 히트곡인 슈퍼스티션이 수록되어 있고요. I'm So Proud 이 노래도 참 좋아요. 72년 발표된 스티비 원더의 음반 Talking Book에 이 노래 슈퍼스티션이 수록되어 있고요. 기타 리프에는 제프 백이 세션으로 참가해 연주한 거거든요. 원래 제프 보거트 앤 어피스 이 음반에 먼저 실리기로 해서 녹음을 했는데 제프 백의 이 음반 출시가 연기되면서 스티비 원더가 먼저 자신의 음반에 싣게 되었죠. 제프 백 음반의 슈퍼스티션은요, 스티비 원더 노래와는 좀 다른 스타일로 녹음이 되어 있어서 또 다른 듣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Doing Business As라는 제목의 음반으로 2001년 발매되었고요. 여기에는 릭 델린저, 팀 보거트, 그리고 카마인 어피스 3명이 모여 만든 프로젝트 앨범인데요.
유명세를 떨치던 인물들이 또 모였기에 역시나 주옥 같은 곡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우선 Blood from a Stone, Dawn of Love, 그리고 Bye Bye Bye, 그리고 Sky is Falling 등이 있는데요. 멤버들 모두 기라성 같은 헤비메탈 그룹에 몸담았기에 음반은 전체적으로 하드락 헤비메탈 분위기가 물씬 나고요. 상당히 수준 높은 연주들을 통해 정말 들을만 합니다. 소장 가치도 있고요. 기타리스트 릭 델린저는 에드거 윈터 그룹에 잠시 있다가 자신의 이름의 밴드를 만들어 활동하며 큰 인기를 끌었죠. 80년대에는 스틸리된 음반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요. 그 외 팀 보거트, 카마인 오피스 인물 설명은 바로 위에서 설명드렸죠. 이제 락 음악 끝나고 재즈로 넘어갈게요. 어느 방송을 보다가 CD로만 나왔던 게 LP로 처음 제작된 게 이 음반이라고 누가 설명해서 제가 곧바로 구입했던 건데요. 찰리 헤이든과 팻 메신이 둘의 작품으로 Beyond the Missouri Sky라는 제목의 음반이에요. 캔사스주가 있는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미소리주의 하늘 너머란 근사한 제목을 달고 있는데 제목만큼이나 음악들 끝내줍니다. 이런 음악은요, 이어폰이나 블루투스 스피커가 아닌 제대로 된 오디오와 스피커 세트를 통해 듣는 게 제격일 것 같아요. 경쾌한 곡, 발라드한 곡들이 잘 섞여 있고, 그래서 특별한 날 음반 전체를 쫙 틀어놓고 있으면 정말 분위기 끝내줍니다. 찰리 헤이든은요, 재즈 베이스 연주자로 50년대부터 활동하며 명성을 쌓았던 인물이고요. 재즈 기타리스트 팻 메신은 미소리주에서 태어났어요. 자신의 밴드를 조직해 크게 명성을 날렸고요. 20회나 그래미상을 받는 등 한국에서도 크게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죠. 끝으로 스탠 게츠와 조앙 질베르토의 1964년도 작품인 게츠 앤 질베르토예요. 여기에 수록된 The Girl from Ipanema는 이 노래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말린 재즈 음반으로 기록되어 있죠. 당시 그래미상을 4개 부문이나 석권을 했고요. 그 외 나머지 노래들도 훌륭하고요. 오디오를 통해 음반을 틀어놓으면 온 집안 분위기가 근사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뉴욕 출신의 스탠 게츠는 색소폰 연주자로 40년대부터 활동했던 재즈계의 대가고요. 또 조앙 질베르토는 브라질 출신인데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빈과 함께 브라질의 보사노바를 전 세계에 알린 인물이죠. 기타를 연주하며 또 연인에게 속삭이듯 노래하는 그의 스타일은 정말 매력 그 자체입니다. 이 음반에서 건반을 담당했던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도 같은 브라질 출신으로 여러 밴드에서 세션으로 활동하며 20세기 가장 위대한 작곡가 중 한 명으로도 명성을 떨쳤죠. 재즈, 샹송, 클래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사노바식 연주하는 모습은 정말 근사하기 그지없죠. 이상이며 아직 음악 이야기 2편 정도 더 남아있어요. 감사합니다.